100%. 단 1%의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완벽한 100%의 독점 지분. 만약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의 피를 밟고 올라선 끝에 마침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지분을 모두 거머쥔 새로운 회장님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그토록 원하던 옥자를 차지했으니 오늘 밤부터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잠에 빠져들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정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입니다. 오히려 그날부터 지옥 같은 불면증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라는 훌륭한 회계장부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 조카 단종을 무참히 끌어내리고 마침내 조선 주식회사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른 세조의 첫 번째 이사회 풍경이 바로 그랬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야말로 화려하고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방해되는 기존 임원진은 모두 피투성이로 숙청했고 겹겹이 쌓인 경영권 방어선을 단숨에 무너뜨렸으며 정통성을 가진 전직 CEO는 유배지로 내쫓아 완벽하게 상장 폐지시켜버렸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사장실 의자에 앉아 세상을 다 가진 듯 짜릿한 권력의 맛을 만끽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최고 권력자의 방인 회장실의 공기는 사시사철 얼음장처럼 서늘하기만 합니다. 세조는 밤마다 침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갔죠. 창호지를 스치는 아주 작은 바람, 소리나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 하나에도 식은땀을 흠뻑 흘리며 자리에서 번쩍 깨어나곤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토록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만 했을까요? 자신이 이 거대한 회사를 어떤 잔혹한 방식으로 집어삼켰는지 그 피비린내 나는 불법적인 적대적 M&A의 과정을 세상 그 누구보다 본인 자신이 가장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조의 곁에는 이 폭력적인 이사회 쿠데타를 훌륭하게 성공시킨 든든한 개국공신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함께 넘기며 회사를 탈취한 말 그대로 피를 나눈 공동 창업자들입니다. 하지만 세조는 이 핵심 임원들을 향한 서늘한 의심의 눈초리를 단 한순간도 거두지 못합니다. 혼자만의 어두운 사장실에 앉아 끊임없이 의심하는 겁니다. 저놈들은 이미 한 번 전임 회장을 배신하고 나를 옥좌에 앉힌 무서운 자들이다. 만약 내 권력이 조금이라도 약해지거나 자신들의 이익계산서와 맞지 않는 날이 온다면 언제든 내 목에 칼을 들이밀고 또 다른 만만한 바지 사장을 세울 수 있다. 자신이 조카의 등 뒤에 서늘한 칼을 꽂았듯 자신의 등 뒤에도 언제든 배신의 칼이 꽂힐 수 있다는 그 지독한 공포에 완전히 짓눌려버린 겁니다. 완벽한 독점 경영권을 쥐었지만 정작 내 사람이라 굳게 믿었던 사내. 우호 지분을 단 1%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끔찍하고 기괴한 딜레마에 빠진 셈이죠. 권력이라는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피로 세운 제국은 결국 사내 불신이라는 지독한 바이러스를 낳고 맙니다. 그토록 원하던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켰지만 단 한 명도 믿을 수 없게 된 승자의 저주가 아주 끔찍하게 시작된 것입니다. 매일 밤 자신을 노리는 환영과 의심 속에서 세조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롭고 서늘하게 변해갑니다.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의 꼬리를 물고 자신의 목숨과 경영권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은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옥자를 지키기 위해 피를 나눈 동업자들마저 언제 내 목을 칠지 모르는 잠재적인 적대적 매수자로 보이기 시작한 이 숨막히는 사내 정치의 한복판. 극도의 불안과 신경쇠약에 휩싸인 신임 회장 세조는 과연 자신을 노리는 동업자들을 향해 어떤 끔찍한 선제 공격을 준비하게 될까요? 이제 탐욕스러운 늙은 회장님과 더 큰 보상을 원하는 개국공신들 사이에 끝을 알 수 없는 처절하고 피말리는 핏빛 사내 전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립니다. 단 한 장의 거대한 청구서. 만약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친구의 회사를 업계 1위로 만들어 주었다면 그 대가로 도대체 얼마의 특별배당금과 지분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마 이사회의 절반을 내어달라고 해도 모자라다고 느끼실 겁니다. 피비린내 나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성공시키고 마침내 조선 주식회사의 100% 지분을 거머쥔 세조에게 바로 이 무시무시한 청구서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외부의 경쟁사가 아니라 조카를 쫓아낼 때 가장 앞장서서 칼을 휘둘렀던 사내 우호 지분, 즉 개국공신이라는 이름의 공동 창업자들로부터 말입니다. 이 비정한 권력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영원한 동업이라는 낭만적인 단어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참혹한 챕터가 이제 막 열리려 합니다. 기습적인 이사회 쿠데타에 성공한 직후 세조의 측근 임원들은 어마어마한 스톡옵션과 회사의 핵심 보직을 싹쓸이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단순한 고용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를 통째로 쥐고 흔들 수 있는 거대한 사내 파벌이자 막강한 대주주 연합으로 성장해 있었죠.
이들의 탐욕스러운 속마음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피를 흘려 당신을 최고 경영자로 만들어 주었는데 설마 고작 이 정도 대우로 끝내려는 것은 아니겠지라는 서늘한 압박이었습니다. 더 많은 보너스, 더 높은 임원 자리, 심지어는 실질적인 경영권의 일부까지 노골적으로 요구하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텅 빈 사장실에 홀로 앉은 세조의 등골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자신을 옥좌에 앉혀주었던 그들의 예리한 칼끝이 이제는 정확히 자신의 턱 밑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숨막히는 사내 정치의 긴장감은 결국 거대한 유혈 반란으로 폭발하고 맙니다. 지방지사의 거센 불만 세력과 얽혀 터져나온 이 시해의 난이 바로 그 대표적인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저 변방에서 일어난 단순한 소요 사태가 아니었습니다. 한양 본사의 경영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지방 본부장들과 소외된 주주들이 연합하여 벌인 회사 전체의 존립을 뒤흔드는 거대한 무장 파업이자 치명적인 경영권 분쟁이었습니다. 세조는 이 끔찍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또다시 무자비한 칼을 빼들어야만 했습니다. 회사의 붕괴를 막으려면 역설적이게도 어제까지 자신의 수족이 되어주었던 최측근 임원들과 개국 공신들마저 가차없이 사내 감사를 통해 숙청해야 하는 끔찍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어제의 충실한 동지가 오늘의 가장 위험한 적대적 매수자가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세조는 눈물을 머금고 또 한 번 회사 전체에 피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과 옥좌를 지키기 위해 결국 자신에게 회장, 타이틀을 달아준 1등 공신들마저 하나둘 잘라내야만 했던 상처투성이의 늙은 최고 경영자. 사내의 그 어떤 임원도 심지어 오랜 동업자조차 단 1%도 믿을 수 없게 된 이 지독한 고립감은 그를 점점 더 기괴하고 파괴적인 경영 방식으로 몰아넣습니다. 이사회도 믿지 못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고위 임원진도 믿지 못하는 최고 권력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회사의 아주 작은 결제, 서류 하나까지 모두 자신이 직접 틀어쥐고 밤낮 없이 조직을. 옥죄는 세조의 그 숨막히는 독단적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불러온 소름 돋는 나비 효과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숫자 0. 만약 여러분이 회사 내의 그 어떤 임원도 심지어 단 한 명의 본부장조차 믿지 못하는 완벽한 신뢰도 0%의 상태에 빠졌다면 사장으로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이사회를 폐지하고 모든 부서의 결제 서류를 사장실로 직접 가져오라고 불호령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신임 회장. 세조가 선택한 경영 전략이 바로 이 숨막히는 극단적 통제, 역사적인 용어로는 육조직계제의 부활이었습니다. 자신을 옥좌에 앉혀준 개국 공신들마저 잠재적인 적대적 매수자로 보이기 시작하자 세조는 아예 사내의 중간 결제 라인을 완벽하게 도려내버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의정부라는 이름의 이사회를 완벽하게 패싱해버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6개의 핵심 부서장들이 오직 자신에게만 직보하도록 회사 조직도를 하루아침에 강제로 뜯어고쳐버렸습니다. 중간 관리자는 필요 없고 오직 내 통제 아래에서만 회사가 굴러가야 한다는 서늘한 공포정치의 서막이었죠. 현대기업의 언어로 번역하자면 이것은 거대 그룹사의 회장이 말단 직원의 출장, 영수증부터 비품 구매 기한서까지 몽땅 직접 읽어보고 결제 도장을 찍겠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너희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기획은 필요 없으니 오직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이라는 뜻이었죠. 세조는 권력의 작은 누수조차 허락하지 않기 위해 사내의 모든 정보와 자본의 흐름을 사장실 하나로 지독하게 우겨넣었습니다. 이사회 최고위 임원들은 졸지의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는 허수아비로 전락해버렸고 임원 회의실에서는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습니다. 누구의 배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지독한 강박에 빠진 세조는 스스로 미친 워커홀릭이 되어 밤낮 없이 조직을 쥐어짰습니다. 표면적으로 조선 주식회사는 오너의 독단적이고 빠른 결단력 덕분에 효율적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혼자서 수만 명의 직원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강철 같은 CEO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소불위의 회장님이라도 육체는 결국 한계를 가진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모든 부서의 엄청난 업무 스트레스를 혼자서 감당하며 매일 밤 서류 더미와 사투를 벌이던 세조. 거기에 언제 측근에게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신경쇠약과 어린 조카를 무참히 짓밟아 상장 폐지시켰다는 깊은 죄책감까지 더해지자 마침내 그의 몸 안에서 소름 돋는 붕괴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중앙 집권 통제를 꿈꿨던 회장님의 몸이 거대한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서서히 그리고 아주 끔찍하게 망가지기 시작한 것이죠.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CEO1인 독재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역설적이게도 회사 전체의 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가장 거대한 보틀렉이자 치명적인 오너 리스크로 돌변해버린 겁니다. 그토록 원하던 100%의 지분과 철권 통치를 거머쥐었지만 결국 자신의 몸뚱어리 하나 통제하지 못하게 된 늙고 병든 권력자. 피로 세운 옥좌 위에서 밤낮 없이 결제 서류만 들여다보던 세조의 육체에 과연 어떤 기괴하고 끔찍한 형벌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이제 과거의 핏빛 업보가 살아 숨쉬는 망령이 되어 늙은 회장님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소름 돋는 최후의 회계 감사가 시작될 시간입니다. 숫자 20.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피비린내 나는 경영권 전쟁을 치르고 마침내 업계 1위 기업을 온전히 차지했는데 그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을 가장 완벽한 20살짜리 후계자가 하루아침에 돌연사한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내가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내 자식만큼은 피 묻지 않은 깨끗하고 안정된 100% 지분의 회사를 물려주려 했던 늙은 회장님의 간절한 꿈. 하지만 하늘은 이 무자비한 기업 사냥꾼에게 그토록 달콤하고 평화로운 경영권 승계를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조카의 숨통을 무참히 끊어내고 옥좌를 훔친 세조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피부치를 빼앗기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형벌이 서늘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세조가 그 수많은 개국 공신들의 견제를 버텨내고 밤낮 없이 산의 감사를 돌리며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혔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음 세대, 즉 승계 작업 때문이었습니다.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되어 있던 그의 든든한 장남 의경세자에게만큼은 그 어떤 주주총회의 반란이나 경영권 분쟁의 불씨도 남겨주지 않겠다는 아주 지독한 부성애였죠. 아버지가 모든 악역을 도맡아 사내의 온갖 오물과 리스크를 전부 치워놓을 테니 너는 그저 주주들의 박수를 받으며 화려하고 거대한 회장실에 앉기만 하라는 완벽한 설계도였습니다. 하지만 단종이 억울하게 상장 폐지당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철통 같던 조선 주식회사의 차기 승계 구도는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후계자였던 의경세자가 불과 20살이라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 피로 세운 거대한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끔찍한 사태였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오너 통제력을 자랑하는 회사라도 차기 리더십이 붕괴되면 시장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는 법입니다. 병상에 누워 자신의 온몸이 썩어들어가는 고통을 견디던 세조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장남의 싸늘한 주검 앞에서 그야말로 피눈물을 쏟아내며 절규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조카의 목을 조르고 남의 자식들을 무참히 도륙하며 빼앗은 잔혹한 옥좌인데 정작 내 핏줄은 그 의자에 단 하루도 앉아보지 못하고 황망하게 떠나버렸으니까요. 내가 남의 집안 승계 구도를 폭력적으로 박살 낸 끔찍한 업보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내 자식의 심장에 박혀버렸다는 그 지독한 절망감. 권력이라는 괴물은 세조에게서 도덕성도 건강도 그리고 마지막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던 후계자마저 아주 잔인하게 모두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평생을 남의 지분을 빼앗기 위해 칼을 휘둘렀던 가장 냉혹한 기업. 사냥꾼의 곁에는 이제 썩어가는 육체와 지독한 고독만이 남겨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텅 빈 사장실에 홀로 남겨진 이 상처투성이 늙은 회장의 마지막 퇴장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권력의 시장이 남긴 가장 서늘하고도 뼈아픈 최종 수익률의 결산표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숫자 마이너스. 평생을 바쳐 남의 회사를 통째로 빼앗고 피 튀기는 경영권 전쟁에서 마침내 최종 승리자가 되었는데 정작 내 인생의 최종 수익률표에 찍힌 숫자가 참혹하게 붉은 마이너스라면 과연 그 삶을 성공한 비즈니스라 부를 수 있을까요? 1468년 조선 주식회사 역사상 가장 무자비했던 기업 사냥꾼. 세조는 결국 쓸쓸하게 생애 마지막 퇴장 절차를 밟게 됩니다. 어린 조카의 숨통을 끊어내고 수많은 임원진을 도륙하며 손에 넣은 권력이었지만 늙은 회장님의 마지막 사장실 풍경은 파산한 기업보다 훨씬 더 비참했습니다. 온몸이 썩어들어가는 끔찍한 불치병에 걸려 매일 밤 전직 대표 일가의 원혼과 싸우며 피를 토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계자이자 가장 든든한 장남마저 황망하게 잃어버렸죠. 그토록 원하던 100%의 독점 지분과 무소불위의 결재권을 손에 쥐었지만 정작 자신이 그토록 훔치고 싶어 했던 그 화려한 회장실 의자 위에서 그는 단 하루도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피로 세운 제국을 지키기 위해 어제의 동지들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숙청해야 했던 그 지독한 사내 정치의 대가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받아든 권력의 최종 결산 재무제표는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들의 끊임없는 배신과 거대한 주주총회 반란, 평생을 옥죄어온 끔찍한 육체적 고통, 그리고 피눈물 나는 자식의 요절까지. 타인의 지분을 강탈하여 억지로 세운 거대한 제국은 결국 스스로의 영혼과 육체를 가두는 가장 좁고 차가운 감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분을 폭력으로 빼앗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훔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할 이자, 비용은 자신의 핏줄을 모두 내놓아야 할 만큼 가혹했습니다. 무자비한 적대적 M&O로 시작된 세조의 잔혹한 역사는 이렇게 가장 뼈아픈 교훈을 남기고 씁쓸하게 상장 폐지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핏빛으로 얼룩진 비정한 권력의 정글 속에서도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진짜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는 남아있습니다. 모두가 신임 회장님의 서늘한 칼날이 두려워 상장 폐지당한 17세. 소년 CEO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고 전 재산과 가족의 안위까지 모조리 걸고 이 가엾은 전직 대표이사의 마지막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따뜻하게 안아준 단 한 사람의 든든한 우호 지분이 있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춥고 외로웠던 소년 단종의 곁을 끝까지 지켜준 영월지사의 말단 직원, 엄흥도의 가슴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고 밝은 미소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비정한 사내 정치 속에서도 결코 빛을 잃지 않았던 가장 아름다운 인간애와 진짜 충성심의 스토리, 다음 영상에서 아주 기분 좋게 만나보시죠.